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여러분의 입안은 안녕하신가요? 우리 입안에 서식하는 세균은 770종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상주세균이라 우리 입속을 서식처 삼아 함께 살아가는 세균입니다.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입속에서 무엇 하고 있는지 입속 세균에 대한 1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의사 김혜성님이 쓰셨고 그림은 화가 신지원님이 그렸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입속에 세균이 더 많을까요? 잇몸병이 있는 사람의 입속에 세균이 더 많을까요?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의 타액에 세균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주세균이나 유익균의 수가 많은 반면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전체 세균의 총량은 적고 구강유해균이 많습니다.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 녀석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의 구강에 살고 있는 100마리 중 97마리의 세균은 그냥 우리 입속을 서식처 삼아 살고 있는 상주세균이거나 우리 입속에 꼭 필요한 유익균입니다. 따라서 세균을 죽인다는 명목하에 사용하는 항생제, 가글, 비누, 계면활성제는 오히려 우리 구강에 있는 유익한 세균들을 파괴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항생제를 오래 쓴 사람에게 장염이 더 잘 생기고 계면활성제 치약을 오래 쓴 사람에게 구내염이 더 잘 생기며 피부위생용품을 과하게 쓴 사람들에게 아토피나 건선이 더 잘 생긴다는 거예요. 이들 제품이 직접 피부나 장점막, 구강점막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100마리의 세균을 해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익균과 유해균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인기가 많은데요. 이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계열입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장에서는 산을 만들어 장내 환경을 개선할지는 모르나 구강에서는 충치를 만드는 세균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익균과 유해균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몸을 잘 돌보는 전체적인 위생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잘 배출해서 장내 세균의 양을 줄이고 잘 씻어서 피부 세균의 양을 줄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칫 평생 쌓일 수 있는 잇몸 아래의 세균량을 줄이는 구강 위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입속 세균은 몸의 염증이나 만성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치주질환이 생기고 반대로 치주질환이 있으면 당뇨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입속 세균은 혈압을 조절하는 산화질소의 재순환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 치주질환이 있다면 순환이 되지 않아 혈압이 높아지지요. 심지어 치주질환은 심혈관염증이나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은 심혈관염증을 일으키는 문제아입니다. 진지발리스는 인간의 면역세포를 피해 다니고 다른 세균과 협업하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세균입니다. 구강에는 잇몸 누수가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구강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는 잇몸이 좋지 않아 잇몸 주머니가 깊어지면 더 많이 서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증식한 진지발리스가 잇몸 속으로 들어와 혈관벽을 뚫고 혈류를 타게 됩니다. 혈류를 타고 뇌에 이른 진지발리스는 뇌에 만성염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뇌 혈관을 감싸고 있는 혈액내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진지발리스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합니다. 적은 양이라도 진지발리스가 뇌 조직에 침착하면 뇌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뇌의 저강도 만성염증입니다. 또한 입속 세균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대장암 조직을 채취하면 푸소박테리움이 많이 검출되는데 이것은 구강에서 온 세균입니다. 입속 세균인 푸소박테리움이 소화관을 통해 혹은 잇몸 누수에 의해 혈관을 거쳐 대장 조직까지 가서 암을 일으킨 것이지요. 우리는 치주질환이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속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된 칫솔질입니다. 식사 후 거울을 보며 꼼꼼하게 입안 구석구석을 닦는 것만으로도 플라크를 40%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약은 콩알만큼만 짜는 게 좋습니다. 치약에 포함된 계면활성제가 입안 상주균을 죽이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적은 양만 묻혀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치실 사용입니다. 치실이 귀찮다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요. 일상의 칫솔질로는 치간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치주 질환이
치간에서 시작되는데 치간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건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세 번째는 구강세정기 사용입니다. 구강세정기는 전기 펄스를 이용한 물 세정으로 치아 사이를 닦아내는데요. 치아 사이의 음식물, 플라크 등을 제거할 뿐 아니라 잇몸의 염증을 낮추어줍니다. 귀찮다고 칫솔질을 대충 하는 분들이라면 구강세정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은 치과 진료 중 가장 가성비 높은 진료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익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을 제거합니다. 스케일링을 한 후 시큰함과 통증을 느껴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불소도포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충치 예방에 효과가 큰 불소를 스케일링 후 예민해진 치질에 사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노령 인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치근 오식증을 예방하고 향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불소도포는 보험급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의 소중함이 점점 커져갑니다.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신가요? 오늘 한 권의 책은 입속세균에 대한 17가지 질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고를 쓸 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